B&I 코리아 팟캐스트 113회 잘못된 결정으로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뭔가 괴로워하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그렇죠. 그 괴로워하는 누군가는 바로 접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위로를 좀 해주시려고 이런 주제를 가져오셨나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우리 멤버분들, 사업가들이 이런 걸 겪고 있는데 혹시 잘못된 결정에서 후회해서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괴로웠던 적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지금 뭐 딱히 떠오르는 사건은 없지만 네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매번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죠. 네네네. 네. 제가 멤버분들 만나다 보면 그 1년에 몇천 명씩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한 몇 분 얘기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를 훅 털어놓거나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종종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잠깐 어떻게 지내세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이 업을 하다 보니까 좀 반점쟁이가 된 게 누군가 저하고 대화가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와요. 챕터에 가면. 감이 오시나 봐요. 네, 챕터에 가면 그런 게 느껴져서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게 돼요. 네. 근데 그분하고 잘 지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눈물을 왈칵 쏟으시는 아이고.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사업도 잘하시는 분인데 네. 본인이 그 사업이 잘 되면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괜찮으면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끌어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뭐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되게 결과는 안 나오고 돈은 다 날리고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셔서 좀 같이 위로를 하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좀 벌써 좀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결정을 비즈니스상의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는데 뭔가 막힘이 있어서 제가 중간에 쉽게 포기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우리 B&I를 위해서 정말 내가 했어야 되는 결정인데 그걸 내가 그때 제때 못해서 실행을 못했구나라는 이런 후회 같은 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 후회가 계속 머릿속하고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우리 멤버한테도.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의 그 고통스러운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을 정리하자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극복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제가 배웠던 건 그겁니다. 혹시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군가요? 레이 달리오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네. 누구냐면 Bridgewater Associates이라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가 있는데 네. 그 헤지펀드의 회장입니다. 그걸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 뭐 몇백 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네. 돈을 뭐 최소 1조 이상 투자를 안 하면 안 받아요. 그것도 이제 받지도 않는데. 근데 그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야, 나 엄청나다는 2조 거죠? 늘게 받아줘. 그러면 아유, 받아줄 수가 없는데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그랬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잘 나갔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은행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네. 회사를 차리고 나와가지고 그 회사를 1970몇 년도에 차리고 나왔어요. 차리고 나왔는데
한 사업 8년 차가 됐을 때, 네. 뭐 펀드니까 트레이드하고 뭐 사고, 뭐 주식을 사고 팔고 뭐 이런 네. 걸 했던 네. 회사인데 8년 차가 되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호황이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침체기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국의 방송들 그런 데에서 침체기 가운데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네. 심지어는 국회, 미국 의회에 나가서 증언까지 했어요. 네. 이거 침체기가 온다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뭐 남미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침체기가 오니까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배팅을 했죠. 네.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배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팔고 막 그렇게 네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웬걸. 그때가 경제의 최저점이었던 거야. 그럼 계속 올라갔구나. 8년 동안 급호황. 어떻게 하면 좋아요? 82년부터 90년도까지 와. 급호황. 그래서 자기 돈을 다 날렸어요. 네. 그리고 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직원들도 다 해고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아빠한테 네. 자기 생활비가 없어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아빠한테 500만 원 빌려가지고 그렇게 쓰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분 좋아해서 많이 보는데 네. 내 그때의 실패는 나한테 벌어졌던 일, 인생에서 벌어진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필요로 했던 겸손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가 실수한 거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배웠대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꿨냐? 네. 나는 옳아 라는 걸 맨날 주장하던 그런 마인드셋에서 내가 옳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요번에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틀리지 않게 내가 옳은 거를 검증할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굉장히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네. 야,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네. 이분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작업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다 들어보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이 구축이 됐냐면 네. 이 사람 회사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한 네. 1,600명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근데 한 20명이 회의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화면에 매트릭스가 딱 뜹니다. 네. 그럼 이 사람 강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레이 달리오가 있고 윤혜경이 있고 존이 있고 이렇게 쭉 뜬단 말이에요. 쭉 떴는데 거기에서 그 성향 중에서 이 사람은 창의적인 창의성 네. 이렇게 하면은 창의성 항목이 쭉 나오는데 네. 레이 달리오가 제일 위에 높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윤혜경이 제일 처음 들어간 신입사원이야. 근데 CEO한테 창의성 얘는 3점이야 라고 3점을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 자기가 회의하면서 얘기하는데 회의하는 중에 제일 막내가 네. 나 창의성 3점이래. 그게 그냥 여기 뜨는 게 보여. 그냥 이 사람이 너 당신 창의성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화가 날 텐데 20명 뭐 30명 매트릭스가 쫙 뜨는데 내가 창의성이 별로래. 이게 딱 뜨는 거야. 인정이죠. 뭐.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디자인했던 게 정말 과격한 투명성을 네. 통해서 서로의 단점을 직시하고 가장 최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시스템, 그걸 메리토크러시라고 거기서 부르는데 네. 그걸 회사 내에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걸 막 서로 이렇게 네, 토론을 네. 하는데 뭐 CEO도 내 의견은 20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애의 의견에 따라서 회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좀 쉽지 않은 시스템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을 통해서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준 수익률이 네. 높은 헤지펀드가 되고 제일 큰 헤지펀드가 됐다. 네.
과격한 투명성이라는 말을 중간에 하셨는데 네. 그만큼 이렇게 투명하게 뭔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그 결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까지. 네. 근데 그게 과거의 실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가 실수는 실수입니다. 네. 실수를 되돌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네. 과거는 과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레이 달리오한테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 실수에서 나오는 그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네. 그 고통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사람은 아주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에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되었다. 내 이 실패, 내 이 고통은 지금은 괴롭지만 내가 앞으로 10배, 100배 큰 회사를 만드는데 정말 큰 레슨과 밑거름을 줄 것이다 라고 내 마인셋을 바꿔보자. 그럼 지금 배워야 되는 레슨은 무엇인가 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데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을 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스텝이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 실패를 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고통스러운 실패로부터 큰 레슨을 받되 그렇지만 너무 실패를 잘못해서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되지 않을 정도로 매니지하는 것이다. 네, 네. 아, 실패도 이건 뭐 함부로 못하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내가 실수했고 어차피 괴로울 거라면 그 괴로움의 에너지를 내가 성장하는 데다가 써야 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실수는 좋은 것이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실수를 해야 된다. 나는 한 번 실수를 할 때마다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오늘 완전 교주님 컨셉입니다. 네네네. 네,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네. 이걸 듣고 좀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존윤 대표님과 함께 우리 잘못된 결정으로 괴로워하는 여러분께 그리고 존윤 대표님 자신에게 네네네.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 팟캐스트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